매경 기사 중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것 중에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만 매경의 기사 제목이 이래요.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아 진짜 이런 맞아도 싸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대화 본문에는 기자 맞은 이야기는 없어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은 적이 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에이씨. 이 논쟁을 계속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 이분이 이번에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내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해당 기자가 중국이 정하는 중국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국내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실제 동영상을 보면 일종의 기자의 갑질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멱살 잡고 우리가 일 때문에 딱 그 느낌이었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네. 왜 네가 그걸 우리 못하게 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알잖아요. 포토라인 같은 거. 기자들이 딱 지켜야 될 선 같은 거 안 지키고 막 달려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감정적으로 폭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호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끼리 집단적인 그게 굉장히 센데 어느 나라 기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멱살잡이부터 한다면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느 사건의 얼개가 풀려요. 왜 저렇게까지 패했을까가. 그래도 팬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경호선을 침범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까지는 잘한 일이죠. 자기 업무니까. 그런데 왜 발로 차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히 잘못인데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 폭행 사건 자체를 기자가 맞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자들이 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화의 차이. 만약에 난 중국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어. 정당한 통제를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멱살을 잡는다. 맞아. 어떤 문화에서는 잘 모르죠. 나는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멱살이 얼마나 어떤 치명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 자체가. 우리처럼 뭐 자유 방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일종의 통제하는 시스템이 멱살을 잡힌다면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중국은 일단 전통적으로 언론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요인들 있죠. 이렇게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외곽에 있는 경호선에서도 그 기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기본 스텝이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호에 대한 문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기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중국의 문화를 알고 오는 외국인 기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행사 때마다 자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기자가 사건이 불거진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호상의 요인이 등장한 거기가 경호상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다는 거죠. 시설은 굉장히 작고 사람은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래서 그 요인의 동선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호팀 전체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호선 자체만이라도 방어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자기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양쪽 다 잘못이라고 봐요. 중국에 취재하러 가는 기자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그 왜 그런 걸까? 그 통역 믿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예, 좀 예. 강하고요. 지금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규가 국회 경비 멱살 잡으니까 이 사람 한성규 고발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멱살 잡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 문제는 멱살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폭력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일종의 이제 기자들의 쩌는 특권의식 이를테면 이런 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때는 그렇게 못하던 놈들이 어느 날 민주화가 되면은 그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차님 같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런 표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줘. 나중에 그걸 안 해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게 언론사 증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사로 등록하면 네. 청와대 출입할 수 있어요. 자기 인력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중국이 난 더 부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합뉴스 하나가 따라가서 기사 내려주면 돼요. 통지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개처럼 몰려다니는데 밖으로 나오는 기사는 몇 개 되지도 않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막 대서특필해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야. 맞아요. 겨우 그렇게 난리치고 따라가가지고 한국 지내주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건데 이게 2013년 6월 30일에도 박근혜가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이때도 우리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맞아요. 이게 한 줄 기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서특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컨트롤 당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홀대랑 막 딱 엮어가지고. 네. 봐, 우리도 홀대 당했어. 이런 씨. 지금 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이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당사자죠. 매일경제. MK. 매일경제가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기대된다. 네. 뭐라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규칙 위반 사실 아니야. 6가지 팩트 체크. 아, 그 매일경제에서 그런 제목을 다니까는 의심이 더 가는데요. 예, 여기에서 뭐냐면 6가지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누가 어떻게 폭행을 시작했나. 여기 들어가는데 거두절미하고 기자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경호원이 양팔을 묶고 폭행을 시작했다. 묻지마 폭행이다. 에이, 말도 안 돼. 씨,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격자에 의하면 중국 경호원들은 애초부터 기자증이나 비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자를 끌고 갈 때부터 살기가 느껴져 두려웠다. 라고 전했다. 이런 글들을 쓰고요. 양팔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당하고 쓰러진 상태라 대응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가. 쌍방구타 여부를 물어보니까 중국 공안이 불러다가 이제 조사할 거 아니에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쌍방구타 아니냐. 우리가 보기 쌍방이에요. 왜냐하면 기자가 경호원 멱살을 움켜줬으니까. 그러면 쌍방인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변명을 하고요. 두 번째 기자들의 현장 취재 적법했나. 사전 조율 포토라인 확실히 지켰다. 근데 그렇게 개떼를 몰려가나요? 포토라인을 지킨 건 아닌 것 같고요. 폭행 사건이 정상회담의 악영향? 이러면서 폭행과 회담은 별개다.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차님. 네. 보수 적폐 언론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조중동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뒤에를 몰라요. 예전에 조중동 뒤에 문매연까지 있었어요. 문화일보, 매경. 연합뉴스. 이게 대표적인 적폐 언론들의 대표적인 예, 모습이고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폭행도 잘못이고 먼저 멱살을 잡은 것도 잘못이죠. 근데 해왔던 과거가 있으니까 욕을 쳐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국내에서도 안 지키는 포토라인을 거기 가서 지켰겠냐고요. 제가 최근에 본 포토라인 지키는 거는 이명박 입국했을 때 출국할 때. 네, 그때였거든요. 오지 말라니까 안 오고. 네, 찍지 말라니까 안 찍고. 후레쉬 눈부시다니까 안 하고 그 눈에 뭐 얼마나 후레쉬가 노출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병헌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전병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자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MBN에서는 또 전병헌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짜증을 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었거든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 안 할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껏 까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런 거야.
비열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언론은 우리가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팩트로 뭔가를 악의적으로 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뭐 맞아서 잘 일어난 얘기 아니고 한 번쯤 언론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 게 한경호가 욕을 먹는 것도 똑같은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못했다고 치자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비판을 해. 언론 자유 맞지? 거기까지는 맞아. 뭐 그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전혀 안 그랬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것을 지적해주는 건 우리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중국에서의 기자 폭행 사건의 진짜 숨은 원인은 송혜교 씨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국 스타트업 부스를 방문하기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송혜교 씨가 등장하는 바람에 인원이 원래 예정 인원보다 2-3배 몰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경호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대요. 송혜교 씨 사과하세요.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은 포토라인을 잘 지켰다. 이제 이 매경에서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대통령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받아 적을 수도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에 빗대서 억하심정이 발현이 된 거예요. 어디 그 천한 것들이 기자들보다도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디 천한 것들이 나 기자님인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다 비켜 이런 식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맞은 기자분도 뭐 오죽 억울하겠습니까? 우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뭐 한 집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고 누군가의 자식인데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제가요 매경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라고 그냥 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일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부도난 거요. 거의 부도난 거 동아그룹이 인수해가지고요. 한국일보 기자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언론사가 어디게요? 조선일보 아니에요? 예,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 동아그룹이라는 데서 내가 그 임원을 만나봐서 들은 얘기예요. 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서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맞먹는 급여를 가져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나라 망신을 그따위로 시켜요. 매경 기사 중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 것 중에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만 매경의 기사 제목이 이래요.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아 진짜 이런 맞아도 싸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대화 본문에는 기자 맞은 이야기는 없어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은 적이 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에이씨. 아니 얘네들은 정말 기득권에 쩔어서 본인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법부와 국회뿐이 아니라 이 언론적 패,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면 언론 탄압이라고 할까봐. 언론 탄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적절한 선에서 망하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에요. 뭐 직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에 대해 배운단 말이에요. 아마 아시죠? 마차님 그리고 개망나니님.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항상 그들을 보고 느낀 거예요. 먼발치에서 그쪽을 나오고 나서. MBC가 한참 잘 나갈 때요. 상여금이 2,500%였어요. 와.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 와. 그렇게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등등의 발달로 언론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진실 보도를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채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못하면서 우리가 막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까먹고 있지만 각종 언론사 보도 관련자부터 사장까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심지어 국정원 돈까지 받아 처먹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을 해야겠다. 너무 왜곡되게 표현하니까 마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언론들의 영향력은 훨씬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MBC 앵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배현진이야. 워낙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을 하지만 KBS 앵커가 남자 여자 누군지 알아요? 안 본 사람들은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건 똑같다고 피차가 팟캐스트 모른다고 하지만 네. 그지만 팟캐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싸워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느니 조금 팩트가 틀리더라도 팟캐스트 방송 들으면서 위로라도 받아야겠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많이 몰렸던 거거든요. 그럼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통렬한 반성 없이 그러니까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사실은 언론의 문제란 말이에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당선부터가 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문재인 대통령 잘해주니까 물론 대통령이 잘해주겠지 그럼 쌩까는 게 좋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해져봐야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화채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잘 봐주세요는 다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잘 써달라고 아부 비슷한 걸 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박근혜를 그렇게 쩍쩍 빨아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 존엄감이 박근혜 때는 노트북 하나 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도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어서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지 나는 기자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하고 착각을 하고 찾아빠져 있는 거예요.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요한 인물이 움직일 때 지들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보호해줄 필요가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맞아. 적자생존 예를 들면 왜 파파라치들 정식 언론이 아니지만 외국의 유명한 스타들이 이런 사람들 파파라치 하는 거 보셨어요? 목숨 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 회사 이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그쪽 클릭수 줄어들고 잘 안 보죠. 그래서라도 좀 아무라도 좀 해라 이 자식들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민주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갑질을 하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의 오랜 그 관행처럼 굳어져 버려서 심지어는 그 현장에 맞는데 거기서 경호원들한테 맡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말리지도 않더라는 자기들 경호도 안 해줬다는 이런 푸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대통령 경호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말려주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네. 생각해봐요. 경호원들은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럼요. 너는 대통령 몇 미터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돌발 상황에서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야, 막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미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네. 이렇구나. 역시 기레기다.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뭐 진실보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싸잡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기자 또는 언론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어느 순간에 갑질하려고 하는 모양이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호되게 혼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자들도 좀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기자라는 냅시고 목에 힘주고 좋은 옷 입고 어디 좋은 출입처나 들락거리고 거기에 접대하는 사람들이 술이나 쳐 드시고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돈을 얼마를 받건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5년 내내 기자들 기레기들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양쪽 다 잘못이라고 봐요. 중국에 취재하러 가는 기자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그 왜 그런 걸까? 그 통역 믿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좀 강하고요. 지금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규가 국회 경비 멱살 잡으니까 이 사람 한성규 고발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멱살 잡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 문제는 멱살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폭력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일종의 이제 기자들의 쩌는 특권의식 이를테면 이런 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때는 그렇게 못하던 놈들이 어느 날 민주화가 되면은 그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차님 같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런 표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줘. 나중에 그런 그 중국의 문화를 알고 오는 외국인 기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행사 때마다 자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기자가 사건이 불거진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호상의 요인이
등장한 거기가 경호상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다는 거죠. 시설은 굉장히 작고 사람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그 요인의 동선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호팀 전체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호선 자체만이라도 방어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자기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비가 만약에 난 중국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어. 정당한 통제를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멱살을 잡는다. 어떤 문화에서는 잘 모르죠. 나는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멱살이 얼마나 어떤 치명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 예. 그 나라 자체가. 우리처럼 뭐 자유 방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일종의 통제하는 시스템이 멱살을 잡힌다면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국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중국은 일단 전통적으로 언론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요인들 있죠. 이렇게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외곽에 있는 경호선에서도 그 기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기본 스텝이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호에 대한 문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기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매경 기사 중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있는 것 중에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만 매경의 기사 제목이 이래요.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아 진짜 이런 맞아도 싸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대화 본문에는 기자 맞은 이야기는 없어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은 적이 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에이씨. 이 논쟁을 계속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 이분이 이번에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내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해당 기자가 중국이 정하는 중국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국내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실제 동영상을 보면 일종의 기자의 갑질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멱살 잡고 우리가 일때면 딱 그 느낌이었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네. 왜 네가 그거 우리 못하게 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알잖아요. 포토라인 같은 거. 기자들이 딱 지켜야 될 선 같은 거 안 지키고 막 달려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감정적으로 폭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호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끼리 집단적인 그게 굉장히 센데 어느 나라 기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멱살잡이부터 한다면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느 사건의 얼개가 풀려요. 왜 저렇게까지 패했을까가. 그래도 팬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경호선을 침범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까지는 잘한 일이죠. 자기 업무니까. 그런데 왜 발로 차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히 잘못인데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 폭행 사건 자체를 기자가 맞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자들이 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화의 차이.